왜곡된 한국고 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8편. 이번 강의는 모본왕 편으로, 모본왕은 불초하고 잔인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불초하다는 말은 불효자로 해석됩니다. 부모와 신하, 아내와 자식,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해우 모본왕이 어떻게 왕위를 잇게 되었는지 강의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낙랑공주의 자살 원인과 호동태자의 자살 원인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전혀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무신왕에게는 왕위계 승서열이 있는 아들로 척자인 대태자가 있었고, 그 다음 순위로 해우 모본왕이 있었고, 순위권 밖으로 서자인 호동태자가 있었습니다. 제사태자는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온조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위계 승권이 없었습니다. 대태자는 잘생기고 잘 꾸민다는 지금의 말로 존잘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무신왕은 자신의 아들인지 의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진공주가 지극히 아름답고 애교가 있는 성품이어서 남자들이 따르는 스타일이었고,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정벌할 때 궁에 남아있는 것을 불안해하였습니다. 대무신왕 5년 서기 32년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정벌할 때 제사의 어머니인 갈사호가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서기 28년 온조가 죽자 갈사호가 따라 죽으려 했으며, 대무신왕의 어머니 송호가 내가 죽으면 동부여와 화친이 깨진다며 만류했었습니다. 서기 22년 제사를 낳고 대무신왕과 사이에 딸 5을 낳았습니다. 갈사호의 자살로 대무신왕이 진왕후에게 더욱 화를 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왕후에게 돌린 것입니다. 해명이 자살한 서기 8년부터 무율이 10세가 되어 정혼하던 서기 13년까지 과부로 지냈는데, 진공주 나이 26세에서 31세에 해당합니다. 그녀가 화려하게 치장한 것은 해명에게서 버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포계자가 되고 싶었던 유리왕의 아들로부터 구애를 받았었고, 최종적으로 무율이 포계자로 낙점받기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서기 18년 여진에서 유리왕의 황조사 여주인공 중에 한 명 화이의 아들 해술이 익사하여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해술이 포계자의 지위와 진공주를 무율에게 빼앗기고 동생에게 빡세게 갈굼당하다가 분한 마음에 자살한 것입니다. 해술이 연장자임에도 포계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이부인과 가마부인은 토소노의 딸인데 화이와 시이, 송화를 미워하였습니다. 해명보다 연상이었던 도조태자 역시 같은 이유로 포계자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망했다고 기록한 송후, 송화의 소생으로 추정합니다. 아이부인과 가마부인은 유리왕의 황후였습니다. 가마부인이 온조에게로 가서 다루를 낳았지만 아이부인의 사후 고구려 황후 지위를 이었습니다. 남당 유고 고구려기에 유리왕의 황후를 소소노라고 하였지만, 사실과 다르며 이 역할에 적합한 분은 가마부인입니다. 소소노는 서기전 6년 도절태자가 동부여로 볼모로 간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남당 유고 연구는 끊임없는 왜곡에서 진실을 찾는 작업입니다.
서기 54년 대태자가 26세로 사망하였는데 어머니 진공주 진왕후는 72세입니다. 아버지 대무신왕이 진공주를 불신한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 진공주도 늙거나 죽어서 죽임을 당했어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태자의 죽음에 관하여 호동이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대태자의 죽음에 오가 관련되어 있는 듯 합니다. 기록은 없지만 살해 동기는 분명하죠. 대태자의 죽음은 다음 순위인 해우 모본왕에게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동이 낭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고 낭랑공주와 혼인하여 왕위계 승서열이 뒤바뀐 것입니다. 해우는 부모에게 따르는 신용할 뿐 성품이 케차반이었습니다. 국인들이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므로 호동은 후계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본문서기 54년 4월의 기사는 해당 시기에만 해당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호동이 나라 박옥저에서 낭랑공주를 만나서 사귀고 호동이 낭랑공주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북과 나파를 망가뜨리도록 설득하고 약속된 시점에 군대를 동원하여 낭랑을 격파하는 것이 같은 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서기 59년 위화에 남동생 호만이 태어납니다. 남당유고에서 동생이라 하면 보통은 부모가 같은 경우입니다. 낭랑국 최리가 호동과 딸의 연애와 혼인을 승낙했을까? 처음에 일대왕 시길의 딸 시아가 협부에게 시집갔고 다음으로 시길의 딸 착시가 주몽에게 시집가서 착태자를 낳았습니다.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낭랑공주가 호동의 정실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당이 해외에 나가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여 대태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호동은 옥저로 나가서 낭랑공주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대태자가 사망하자 해우가 왕이 될 제목은 아니니까 내가 왕이 돼볼까? 호동에게 과도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최리에게 나라를 바치라고 설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동이 낭랑공주와 혼인하여 고위에 오르면 황후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리는 딸과 호동이 부부가 되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딸이 고구려의 황후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앞서 아버지 대무신 왕의 혼인 승낙부터 받으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혼인 승낙은 낭랑공주가 호동의 정실 부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호동은 아버지 대무신 왕과 오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우가 개과천선할 수도 있었고 오가 호동에게 아들 해우의 태자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 방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동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 호동은 아내인 낭랑공주에게 북과 나파를 깨뜨리게 하고 때에 맞춰 병사를 이끌고 도읍으로 들어옵니다. 최리 부부를 잡아옵니다. 장인 장모를 묶어서 데려오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국인들이 보아도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호동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호동은 낭랑국을 빼앗은 공로로 태자가 되었지만 낭랑공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낭랑공주는 나라를 팔았고 부모를 배신했습니다. 불충하고 불효했습니다.
고구려의 국모가 되기엔 커다란 훈결이 되었습니다. 낙랑공주는 호동의 말을 믿고 따른 것뿐인데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기 59년 호동의 아들 호만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국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동은 낙랑공주가 자신의 정처로 고구려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인의 마음과 민심을 바꿀 힘은 대무신 왕과 오후에게 있었습니다. 호동은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낙랑공주는 안절부절했지만 호동은 때를 기다리자고 할 뿐이었습니다. 해우 모본왕이라는 대안이 아직 유효했고 낙랑공주의 자리를 대신할 여자는 많았습니다. 오후의 여동생 대무신 왕과 진왕후의 딸 낙랑공주의 여자 형제 등 기록에 존재하지 않을 뿐 고구려 내에서도 낙랑공주를 대신할 여자는 많았습니다. 호동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여 낙랑공주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마침내 자살하게 됩니다. 낙랑공주의 자살에는 호동태자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후는 낙랑공주의 자살을 호동태자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낙랑공주를 죽였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변명합니다. 호동과 계모인 오후의 혼인은 이전에 대무신 왕과 제사의 어머니 칼사후의 혼인이 허락된 적이 있기에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동은 오후의 잘못을 드러내려다 그만두고 자살합니다. 태조왕 궁을 임신했던 시기에 오후는 그 부모를 감시하며 죽이려고 했었는데 대태자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호동이 자살하자 해우 모본왕은 자신이 보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대무신 왕은 동생 민중왕에게 보위를 전하며 해우 모본왕이 개가하기를 기다려 나라를 전하라는 유명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나라를 전하는 책임을 동생에게 미룬 것입니다. 민중왕 4년 서기 67년 민중왕 해색주 61세 오후 53세 오후가 민중왕의 딸을 낳습니다. 민중왕에게 아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반드시 오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어야만 해우 모본왕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중왕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며 해우에게 전위할 뜻을 보입니다. 이에 해우의 어머니 오후가 반대의 뜻을 비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동부여에서 내란이 일어나 제사가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동부여의 후계자인 호화를 데려와서 장가들기를 청합니다. 이분이 태조왕 궁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혼인한다고 함은 정실부인이 됨을 일컫습니다. 제사가 임금이 되면 호화는 황후가 됩니다. 제사는 대무신 왕의 별자인데 별자라는 의미는 생부는 대무신 왕인데 다른 사람 원조의 아들로 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르러 제사가 대무신 왕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왕이 계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무신 왕의 황후인 오후가 제사 부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이 아들을 낳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해우 모본왕에게 전위를 하며 민중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생인 해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생으로 고구려의 대를 잇고 싶은 오우였지만 해우는 아니었습니다. 오우가 고구려 최고 재상인 삼보를 보내 제사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궁의 출생으로 주몽소서 노고태의 공동자손으로 고구려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고구려가 창업한 이후로 이루지 못한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막상 제사를 세우겠다고 공병들이 몰려오자 오우가 자신을 시험하는 줄 알고 도망칩니다. 모보는 즉위하여 어머니 오우와 공병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보위를 양보하여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는 모본왕에게 살아있는 최대의 정적이었습니다. 모본왕 즉위 원년석이 68년은 태조왕 궁이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출생월은 알 수 없습니다. 민중왕이 대무신왕의 아들 해우에게 전의를 합니다. 모본왕의 어머니 오우가 전의를 막아섭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로 고구려의 보위를 잇기 바랬지만 해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에게 사람을 보내 보위에 오르도록 하였으나 제사가 도망칩니다. 제사는 오우의 마음이 변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중왕이 모본왕에게 전의를 했는데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역입니다. 당시 제사에게 보내졌던 인물들이 모본왕이 즉위하자 내쳐지게 됩니다. 모두 오우의 명령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각오로 기꺼이 나섰던 것입니다. 모본왕의 이와 같은 결정은 아들 이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외할아버지 마경, 어머니 마씨가 내쳐지기에 이릅니다. 삼보를 대신하여 자리에 오른 신하들, 새로이 황후에 오른 우우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본왕에게 간언하여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니까 모본왕이 마음을 열어 용서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됨됨이를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본왕 2년 서기 69년 종실과 공경의 딸을 골라 호궁으로 삼았는데 모반의 씨앗이 되는 적자의 뿌리를 뽑으려는 의도와 공병들이 모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일의 대책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호동의 딸이자 제사의 아내 위화를 빼앗고 또한 호동의 어머니 갈사공을 임신하게 하여 모욕을 주었습니다. 호동의 어머니 갈사공은 제사가 어머니로 삼은 사람입니다. 제사의 어머니 갈사오가 사망하던 해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모가 되었습니다. 호동과 제사에 대한 미움이 반영된 사건들입니다. 모본왕 4년과 5년에 승인과 최인이 죽었습니다. 승인과 최인은 형제이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최인은 최리의 딸 니만의 아들입니다. 니만은 모본왕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보도의 주인입니다. 니만은 호동의 딸 위화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제사가 보위에 오르자 위화를 황후에 올려서 보훈한 것입니다. 또한 낙랑국을 포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동부여와 낙랑국을 모두 포용하여 고구려가 강대국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모본왕은 어떤 남자의 아들 승인과 최인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숨지 말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최인은 몰라도 승인의 죽음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본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승인과 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제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기왕이 계승 서열에 이름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모반의 주모자가 되어 모본을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사로 하여금 내란을 일으키게 유도하여 제거할 명분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로는 제사와 더불어 동부여 모반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모본왕 시절에 소왕제로 불리던 사람이다. 모본왕에게 충성하여 권력을 누렸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본왕의 활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때부터 반역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모본왕 사이가 틈이 생긴 걸 알고 니만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두로의 무모한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위기가 찾아오고 니만이 선물한 보도를 품고 있다가 모본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신과 사이에 딸을 낳은 마오에게 찾아가 이를 수습할 계획을 세웠는데 마오는 승낙하였지만 마락에게 거절당하고 자살함에 이릅니다. 고구려 왕실에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라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모본왕을 살해하도록 두로를 꼬드긴 최인의 어머니 이만은 모본왕 살인 교사범입니다. 왕을 죽이도록 사주한 중범죄자죠. 니만이 모본왕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죽여 복수했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만의 부모인 최리 부부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자처했더라도 누군가는 뒤를 봐줘야 합니다. 니만이 스스로 죽었다거나 저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사에게 니만은 자신의 전부인이자 충신인데 중범죄라서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저지해야 하나 기록이 생략되었습니다. 고구려가 3대경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할 때 제사 신명선제가 조서를 내려 무릇 임금의 됨됨이란 반드시 시대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선행을 비추는 것이지 악행을 비추는 것은 옳지 않다. 악행을 하는 자는 패하여 나의 자손들을 경계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신대왕이 차대왕을 제거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른바 권선징악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서의 서술 태도였습니다. 왜곡되어 잘한 것을 쓰고 잘못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의미로 변질됐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혼이 담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권선징악을 권장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역사 편찬 서술 태도를 강제 혹은 권고하기 시작하면 역사서 내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역사서에 사실만을 기재하는 일은 어렵고도 또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태자의 아들 삼형제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보다 짧더라도 같은 주제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 백제는 고이왕 이전, 신라는 내물왕 이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남당유고 기록과 일치함이 보입니다. 이병도 박사와 박창하 선생이 실제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동감하지만 기년 조정에 의하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편년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편년에 관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